인공지능 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 있잖아요? 엔비디아. 그 엔비디아가 거액을 들여서 투자한 유일한 생명공학 회사가 있다. 이거 좀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라는 곳인데요. 근데 여기서 약간 반전이 있어요. 이 회사 주가가 2021년에 상장하고 나서요. 무려 80% 가까이 폭락했어요. 올해 들어서도 한 5% 정도 더 내렸고요. 숫자만 보면 이거 완전 실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투자를 했겠죠. 이 회사는 스스로를 그냥 제약회사가 아니라 테크바이오 기업이라고 부르거든요. 약간 우리는 다르다 이런 선언 같아요. 오늘은 이 리커전 파마슈티컬스가 정말 숨겨진 보석일지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엔비디아가 투자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테크바이오라는 말부터 좀 생소한데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기존의 제약회사나 바이오 회사랑은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네, 좋은 질문이세요. 테크바이오는 말 그대로 기술, 테크랑 바이오, 생명공학이 아주 깊게 합쳐졌다는 뜻이에요. 그냥 신약 개발할 때 기술 도구를 좀 쓰는 수준, 이걸 넘어서요.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문화, 전략 자체가 기술 중심으로, 특히 이제 데이터랑 AI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사를 말하는 거죠. 리커전이 딱 그런 모델을 따라가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이 회사의 심장에는요, 자체 개발한 리커전 OS 2.0이라는 통합 플랫폼이 있어요. 이걸로 뭘 하냐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생물학적인 현상들을 아주 큰 규모로 막 찾아내고요. 그리고 치료 효과가 있을 만한 분자들, 이런 걸 발견하고 심지어 그 분자를 더 좋게 만드는 설계 과정까지도 AI가 알아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발견 단계만 AI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발 전 과정을 다 아우른다라고 봐야 해요. 개발 전 과정을 다 아우른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발견한 다음 단계, 예를 들면 임상시험 같은 데도 AI를 쓴다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게 리커전이 좀 다른 점 중 하나예요. 임상시험을 어떻게 설계할지 그 단계부터 머신러닝을 써요. 그래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을 찾거나 아니면 어떤 환자 그룹에게 이야기 더 잘 들을 것 같다. 이런 걸 예측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환자 모집 속도를 높이는 데도 AI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임상시험에서 사실 시간 제일 많이 잡아먹는 과정 중 하나가 환자 등록인데 이걸 최대 50%까지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임상시험 데이터 분석의 질을 높이는 건 기본이고요. 와, 그 정도면 진짜 신약 개발의 판을 바꾸려는 시도처럼 들리는데요. 그냥 AI를 보조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개발 엔진 자체를 AI로 만들려고 하는 거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영심을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엔비디아나 다른 큰 제약 회사들이 리커전에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기술이 그냥 신기해서만은 아닐 텐데요. 음, 엔비디아 투자는 그냥 돈을 넣었다 그 이상이에요. 왜냐면 AI랑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 거의 절대 강자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런 회사가 리커전의 방식, 그러니까 대규모 생물학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AI로 분석해서 신약을 개발한다. 이 방식의 잠재력을 인정했다는 거죠. 어쩌면 앞으로 생명과학 연구에 필요한 컴퓨팅 환경이랑 리커전이 가는 방향이 딱 맞다고 본 걸 수도 있고요. 실제로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한 회사들 쭉 보면 생명공학 쪽에서는 리커전이 유일하다는 거. 이것도 좀 의미가 크죠. 그리고 또 사노피, 로슈, 바이엘, 머크 이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세계적인 제약사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것도 중요해요. 이 회사들이 수백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만 달러까지 계약금을 내면서 리커전 기술을 써서 신약 후보 물질을 찾거나 같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리커전 플랫폼의 실질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증거죠. 아, 그렇군요. 엔비디아 투자는 기술 방향성에 대한 인정이고 대형 제약사 파트너십은 실제 기술력을 검증하는 의미가 있겠네요. 결국 이 모든 관심의 한가운데에는 리커전이 약속하는 거, 더 좋게,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신약을 만들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네, 바로 그 세 가지가 리커전이 내세우는 핵심 가치예요. 더 좋게라는 건 AI 플랫폼이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복잡한 생물학적 패턴을 읽어내서 효과적인 치료 분자를 찾아낼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거고요. 더 빠르게는
예전 방식처럼 가설 세우고 실험하고 검증하는 이 과정을요, 대규모 자동화 실험이랑 AI 분석으로 확 바꿔버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몇 년 걸릴 수도 있는 초기 탐색 단계를 몇 달, 몇 주 만에 끝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화합물 설계도 AI가 더 빠르게 최적화할 수 있고요. 그러면 더 저렴하게는요? 신약 하나 만드는데 막 수조 원 든다는 말도 있는데 AI가 비용까지 그렇게 확 낮출 수 있을까요? 리커전 말로는 후보 물질 찾는 것부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까지 드는 비용을 평균 2,7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정도로 거의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던데 이건 진짜 파격적이거든요. 이게 그냥 회사 희망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은 증명됐다기보다는 리커전이 보여주는 잠재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000만 달러라는 숫자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목표치에 가깝거든요. 만약 이게 진짜로 가능하다면 그야말로 제약산업의 경제구조 자체를 흔드는 혁신이 되겠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신약 개발의 최종 성공은 결국 임상시험 통과하고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초기 비용을 줄였다고 해서 마지막 성공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여전히 이 비용 절감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클지, 계속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고 있는 단계예요. 아, 그렇군요. 잠재력은 정말 큰데 아직 증명해야 할 숙제가 남은 거네요. 그럼 지금 리커전이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약들은 뭐가 있나요? 파이프라인을 보면 이 회사의 실체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사람 대상으로 임상시험 중인 프로그램이 4개 있어요. 그중에 3개가 항암제 후보 물질이고요. 각각 1상이나 2상 임상시험을 하고 있어요. 제일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REC-617이라는 건데 여러 종류의 고용암 치료를 목표로 해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초기 임상에서 어떤 암에 제일 효과가 좋을까 이걸 예측하려고 AI 도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난소암 환자한테서 좋은 반응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해당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AI가 단순히 약만 찾는 게 아니라 임상 전략 짜는 데도 쓰이는 좋은 예죠. 또 다른 하나는 희귀질환 치료제인데요. REC-4881이라는 후보 물질은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줄여서 FAP라고 하는 유전 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이에요. FAP는 대장하고 직장에 용종이 막 수백 수천 개씩 생겨서 결국 대장암으로 갈 위험이 아주 높은 병인데 아직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거든요. 인구 한 5,000명에서 18,000명 중에 1명 정도 발생하는 희귀질환이고요. 이것도 지금 1, 2상 임상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항암제랑 희귀질환, 상당히 어려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네요. 어쩌면 AI가 없었다면 더 접근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임상 단계 말고 다른 파이프라인은 없나요? 네, 임상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 그러니까 후기 발굴이나 전임상 시험 단계에 있는 유망한 프로그램도 2개 더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너사들 있잖아요. 산오피 같은 곳들. 거기도 리커전 플랫폼을 써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후보 물질들을 앞으로 1년 안에 임상 개발 단계로 가져가려는 계획이 있어요. 이건 리커전 자체의 파이프라인 말고도 플랫폼 기술을 수출해서 성장할 가능성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은 어쩌면 리커전이 가진 잠재력의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AI 플랫폼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성공적인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면요. 그 가치는 개별 신약 하나 성공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신약 개발의 성공률 자체를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엔진 그 자체를 갖게 되는 거니까요. 그야말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인데요. 이 리커전 파마슈티컬스가 정말로 투자자들한테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백만장자 제조기 주식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 당신께서 1만 달러를 투자해서 100만 달러, 그러니까 100배 수익을 얻으려면요. 지금 한 30억 달러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 무려 3천억 달러까지 커져야 하더라고요.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천억 달러 시총은 현재로서는 정말 아주 야심찬 목표예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순 없지만 그러려면 정말 모든 게 다 계획대로 아주 잘 풀려야 해요. 지금 임상 단계에 있는 후보 물질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이 블록버스터급으로 성공하고 또 AI 플랫폼의 예측 능력이 계속해서 입증되어야겠죠. 근데 신약 개발이라는 과정 자체가 원래 실패율이 엄청 높잖아요.
후보 물질 10개 중에 9개 이상이 최종 승인 못 받는 게 현실이거든요. AI가 이 확률을 얼마나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는 아직 누구도 확실히는 몰라요. 따라서 이제 높은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을 감수하기 어려운 좀 보수적인 투자 자세라면 현재로서는 좀 더 검증된 곳을 알아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높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이 기술의 잠재력을 정말 믿으면서 한 5년, 10년 길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강한 투자자에게는 분명히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죠. 만약 성공한다면 그 보상은 정말 어마어마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정리하자면 리커전의 AI 기반 신약 개발 방식. 이게 진짜 성공만 한다면 제약 산업 판도를 바꿀 만한 파괴력이 있지만 그 성공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하고 불확실하다는 거군요. 정말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AI와 생명공학의 최전선에 서 있는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엔비디아의 투자, 세계적인 제약사들과의 협력, 그리고 AI를 통해 신약을 더 좋게,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만들겠다는 그 야심찬 비전은 분명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동시에 이게 아직은 진행 중인 실험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임상시험 결과라는 아주 냉정한 현실 앞에서 이 AI 플랫폼이 진짜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신약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리커전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당신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혁신 기술의 눈부신 가능성,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수많은 장애물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관점을 떠나서라도 과학기술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지켜보는 건 참 흥미로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리커전 같은 AI 주도용 신약 개발 방식이 결국 성공해서 업계 표준으로 자리를 잡는다면요. 우리가 아는 제약산업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단순히 약값이 싸지고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것, 그 이상으로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까요? 한 회사의 성공 여부를 넘어서 AI가 열어갈 생명과학의 새로운 시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